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 대표가 꿈꾸던 노동자와 서민이 함께 잘 사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회찬 재단이 출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노회찬 함께 꾸는 꿈, 노회찬 재단 창립 기념 공연사회를 맡게 된 영화 만드는 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공연의 총 연출을 맡으신 분께서 오늘은 그를 추모하는 날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길을 걷기로 하는 날이다. 그러니 맑고 밝게 해달라 라고 하셨는데 앞에 그런 영상을 틀어주신 상태에서 저보고 맑고 밝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라고 되게 노심초사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제 입장에서는 올해 3월 8일에 또 장미꽃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밝게 할 거예요. 저 지금. 노회찬 재단은 한평생 노회찬이 노동자 서민 옆에서 그들과 함께 꾸던 꿈,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꿈을 지켜내고 꽃피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 크죠? 하지만 노회찬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 바로 노회찬 재단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그의 꿈은 멈추지 않고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재단 창립기념 공연, 노회찬 함께 꾸는 공연에 많이 와주셔서 2층까지 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공연은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 준비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조금 버벅거리고 이렇게 생각보다 멍청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의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뜻깊은 이 자리는 이 현장에 오신 분들만의 행사는 아니고요. 노회찬 재단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자, 화상을 통해서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해 주시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서로 너무 잘 알고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내빈 소개는 없습니다. 네, 이상하잖아요. 아는 사람 또 소개하는 거예요. 내빈 소개 안 하고요. 바로바로 행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재단의 창립과 이후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성과를 알아보는 걸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영상을 만나시죠.
민주언론상 특별상 활동 부문 고 노회찬님은 언론인으로서 노동 인권 존중을 통한 합리적 부사관계 실현을 실천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조 활동에 힘쓰셨습니다. 훈장증 전 정의당 원내대표 고 노회찬. 위는 인권 옹호 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8년 12월 10일 대통령. 예, 여러분께 노회찬 재단 이사장이신 조동무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밝히셨듯이 노회찬이 떠나간 빈자리는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노회찬을 보내고 나서 슬픔보다도 분노의 감정이 커졌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왜 세상을 변하려고 했던 마음 착하고 고든 의지를 지녔던 아름다운 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지 너무도 안타깝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참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적폐를 청산하자고 촛불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촛불 정부가 시작되면은 보다도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너무도 더딥니다. 그렇게 쉽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노회찬에게서 의원직을 뺏어갔던 삼성 엑스파일의 그 지배 카르텔은 아직도 너무 건재합니다. 비정규직은 어떻습니까? 6411번 버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그들이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있고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노회찬 재단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어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노회찬 재단이 출범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회찬에 대한 사랑과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봅시다. 노회찬 재단과 함께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까지 노회찬 재단에는 약 5천여 명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노회찬 재단과 함께하지 않으신 깜빡하셨던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 노회찬 재단과 함께 그 다음에 발걸음을 함께 걸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노회찬님의 영원한 동지 김지선님과 동생이신 노희건님 그리고 조카 노선덕, 노현덕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조카 노선덕님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노회찬 의원님의 장조카 노선덕이라고 합니다. 재단 설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소회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 이어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큰아버지께 머리로 세상을 배우고 또 큰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가슴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기리며 노회찬 재단과 함께 가장 멀지만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의 정의로운 삶을 기리고 또 기록하고 제2, 제3의 노회찬을 양성하겠다는 노회찬 재단 설립 취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역시 노회찬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힘써주신 재단 위원님들 그리고 후원 회원님들 또 재단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노회찬 전 대표의 안타깝고 갑작스러운 죽음은 국내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셨는데요.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도 노회찬 전 대표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상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노회찬 재단은 노회찬 전 대표에게 수여된 뜻깊은 상의 상금을 노회찬 대표가 걸어온 길에 걸맞게 의미 있게 쓰고자 고심해 왔습니다. 노회찬 재단은 이 귀한 상금을 생전의 고인처럼 용기 있고 정의롭게 조직하고 투쟁하고 활동하는 단체에 돌려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여는 노회찬 재단의 조동문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네, 노회찬 재단의 첫 번째 기부금 수여 단체는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입니다. 파인텍 지회의 박준호 홍기탁님은 75m 굴뚝위에서 426일간의 투쟁으로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강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님께서 기부금을 받으시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셔 주시면. 예, 두 번째 기부금 수여 단체는 사단법인 만사소년입니다. 사단법인 만사소년은 노회찬 전 대표의 지역구 창원에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를 지원하는 단체로 고인께서 생전에 관심과 애정을 크게 가지셨던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만사소년 서미경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받을 곳은 방송작가 유니온입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은 전국에 산지한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방송 불공정 관행 타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유니온 이미지 지부장께서 오셨습니다.
예, 먼저 네 분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고요. 네. 예, 그 세 분께 한 말씀씩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그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의 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차강호입니다.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 파인텍지에는 조합원이 5명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굴뚝에 올라서 426일을 투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상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바랬던 그 길이 파인텍지회가 굴뚝농성하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함께 걸어왔던 길이 같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희들 5명이지만 이 세상 누구한테 굴하지 않습니다. 저 더럽 빠진 자본들, 한 줌도 안 되는 자본들 우리가 분명히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힘없다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덜쳐 일어납시다. 그래서 잘못된 거 바로잡고 노회찬 의원이 꿈꿨던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의 만사소년 후원 단장 서미경입니다. 오늘 천정호 판사님 오셔야 되는데 오늘이 또 재판이 있는 날이라 제일 한가한 제가 왔습니다. 예. 생전에도 노회찬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또 이렇게 또 후원금을 또 받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만사소년은 비행 청소년들을 다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잘 나아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단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귀한 돈을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작가 노조 지부장 이미지라고 합니다. 2017년 11월 11일 방송작가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당시에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 수행비서 한 명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범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정을 알고 봤더니 지역에서 휴가 중이셨습니다. 근데 휴가를 작파하고 저희 출범식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방송작가들의 노동조합 출범에 꼭 함께 하고자 응원하고자 저희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투명 인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버스 6411번 버스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몇몇 되지 않는 그런 뜻을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후원금 수요 소식을 듣고 순간 굉장히 멍하고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양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전 대표님의 뜻, 그 꿈을 실천하는데 실현하는데 값지게 의미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이 꿈꾸셨던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방송사는 어쩌면 저희 방송작가 지부가 함께 꾸고 노력하는 그런 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방송작가 지부도 노회찬 전 대표님의 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기부금으로 그 다음에 걸음 멋지게 걸으셔서 우리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립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방금 전에 나오셨던 금속노조 파인텍지의 차강호 지회장님, 그리고 서지현 검사님, 노회찬 재단 오한숙희 이사님, 그리고 아주중학교 3학년 3반 최현준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낭독하시기 전에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무대에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중학교를 현재 졸업한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노회찬 재단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등이나 활동 등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현 검사입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안 계신 이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잡아 일으켜 주셨던 분이 바로 노회찬 의원님이십니다. 그 손길에 그 온기의 따스함이 여전히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저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서 보다 평등한 나라, 보다 정의로운 나라, 누구나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모두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린 겨울 따스한 햇살이 비추면 당신인가 하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바람이 불면 당신인가 하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당신이 그립습니다. 예. 차 선생님. 바뀌었어요? 예. 리허설 때는 제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네.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회찬 재단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노회찬 삼행시로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자, 노회찬 오라버니 회한 없으시죠? 찬란하게 오늘 부활입니다. 네. 지회장님께서는 아까 수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낭독을 하시기 전에 아마 근데 누구지?라고 하시는 분, 이 아주중학교 3학년 3반의 최현준 학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아주중학교 3학년 3반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995년에 제가 낮은 목소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백피트 회원이라고 후원 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어느 날 아주중학교 3학년 3반 일동이라면서 후원 회원이 되었어요. 2년 뒤에 제가 낮은 목소리 2편을 할 때 또 아주중학교 3학년 3반이라면서 후원 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누굴까?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아니라 그해 아주중학교의 3학년 3반 친구들이 후원 회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인가요? 일한 친구 난민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한 곳이 아주중학교 3학년 3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여고괴담 같고 혹은 뭔가 청소년들의 이상향인가, 이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냥 10대 청소년들이 뭔가 세상과 맞설 때 그냥 올해 우리가 홍길동이다인 것처럼 올해 우리가 아주중학교 3학년 3반이다 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3학년 3반에서 졸업을 하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축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네요. 네. 어찌됐건 누구실지 모를까봐 제가 잠시 소개를 했던 청소년의 이상향 아주중학교 3학년 3반 최현준 학생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 재단 창립 선언문. 오늘 우리는 노회찬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 재단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노회찬 재단은 부와 권력, 소수 강자의 횡포를 넘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 서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참다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노회찬은 여기서 멈췄지만 노회찬의 그 멈춤은 반독재 민주화와 노동운동, 진보 정치에 헌신한 그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를 깨우는 전율입니다. 슬픔과 낙담과 절망에 갇혀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향해 한층 더 열정과 의지를 지피고 지혜를 배려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노회찬 재단은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전율의 창조물입니다. 또 그의 당부에 대한 우리들의 화답입니다. 노회찬 재단 창립은 노회찬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 일단음입니다. 노회찬이 바라던 노동 존중과 선진복지국가의 꿈은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수기 속에서 보다 탄탄하고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노회찬의 꿈은 더 많은 사람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들의 삶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생생한 꿈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노회찬 재단은 많은 시민들이 희로애락을 나누는 또 하나의 삶의 마당으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노회찬의 말과 글, 발자취를 기록하고 좋은 정치의 표본을 만드는 일도 모두 그 마당에서 해낼 것입니다. 마침내 노회찬 재단은 더불어 숨쉬고 꿈꾸는 사람들의 숲과 광장이 될 것이며 제2, 제3의 노회찬도 그 숲과 광장에서 태어나고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대중들은 강자 독식과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그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에 대한 왜곡입니다. 또한 평등과 공정, 공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고 반칙과 무한 경쟁을 낳아 결국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노회찬 재단은 노동자, 서민, 여성, 장애인 등 대다수 국민들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불리지 않는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회찬 재단은 노회찬이 온 생을 바친 진보 정치의 강줄기를 따라 참다운 민주주의의 바다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1월 24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 재단. 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회찬 재단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저희가 사실은 재단 출범식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공연이라고 했던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공연을 준비해봤고요. 세 팀의 공연이 있습니다.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셨죠? 꽃다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성미산 마을 합창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 6411 뭔지 아시겠죠? 예, 6411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뮤지컬을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공연을 보실 텐데요. 특히 뮤지컬 6411은 사실은 그 연출자인 변정주 연출부터 그 뮤지컬 배우들까지 사실은 현재 공연하는 와중에 이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어렵게 모여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공연장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당연히 아실 테니까요. 연이어 계속 이어질 세 팀의 공연 즐겁게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희망의 노래 꽃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빈자리가 크신 분이고요. 저, 어느 때보다 좀 점잖게 노래 부르고 가겠습니다. 농담인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엔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했지.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점점 늙어간다 해도 우리 가슴 속 깊이 서려 있는 노래 잊지 말게.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
한 곡 더 할 거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게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들은 어두웠으나 그대가 있어. 나의 사랑은 무거웠으나 그대 곁에 있어. 그대에게 꼭 하고픈 말 떠오르지 않아. 세상의 수많은 모든 말 다 떠올려야만 했다. 멀리 가는 그대여, 산정 넘어 그대여, 빛나는 아침 되어 따뜻하게 비추는구나. 저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 최저임금의 5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의원회관 5층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 중 한 분에게 여쭤보니 새벽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약 13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그대에겐 모아주고픈 등불 하나 비추려 내 안의 모든 빛들을 다 밝혀야만 했다. 멀리 가는 그대여, 산정 넘어 그대여, 밤하늘 별이 되어 어둠을 밀어내는구나. 멀리 가는 그대여, 산정 넘어 그대여, 아침 저녁이 되어 항상 곁에 머물러주. 차갑게 불어오던 모진 바람에도 따스한 그대 곁에 있어 내겐 봄이었다오. 멀리 가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미산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 자락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꾸고 있는 성미산 마을 합창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재단 창립 기념 공연에 저희가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아까 연습을 하면서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한번 써봤어요.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노래가 아이 떼이떼이까이라는 노래인데 헬라어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이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주문을 한마디씩 써보았습니다. 저쪽에 있는 친구부터 발표를 해주십시오. 세상에 편견적 시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모든 바다에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길에 버려진 고양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남자애들이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요로 이렇게 써본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이 하는 그런 꿈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더불어서 세상에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이 친구들이 전해드릴 곡은 신동엽 씨의 붙인 좋은 언어라는 곡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치지 마세요. 바람만 새티처럼 달려가 버려요. 조용히 될수록 당신의 다리를 아래로 낮추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모여들어와도 하고든 바닥에서부터 가슴으로 머리로 쑥쑥 들이고 비돌아 적셔보세요. 허잘 걷없는 일로 지난 날 언어들을 고되게 부려만 먹었군요.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지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적셔보세요. 허잘 걷없는 일로 지난 날 언어들을 고되게 부려만 먹었군요.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지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외치지 마세요. 조용히 될수록 그리고 기다려 때는 와요. 외치지 마세요. 네, 좋은 언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인데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막 힘들다는 그런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곡 힘들지요라는 곡인데요. 저가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이후에도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 세상은 결코 혼자서는 오지 않는 법. 노동의 의미 깨달은 자의 피눈물 따라오는 법.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갑시다. 해방의 열매 함께 나눌 날 그리 멀진 않소. 힘들수록 더욱 당당하게 하나 된다면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갑시다. 해방의 열매 함께 나눌 날 그리 멀진 않소. 힘들수록 더욱 강렬하게 똘똘 뭉쳐 우리 하나 된다면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힘들수록 더욱 강렬하게 똘똘 뭉쳐 우리 하나 된다면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예. 즐거운 공연 되고 계시죠? 예, 두 팀의 멋진 노래를 들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뮤지컬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뮤지컬은 오늘이 초연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이고 앞으로도 저희 노회찬 재단은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해서 그 소외받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문화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름 블록버스터입니다. 이 버스 8층까지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물론 통째로 들고 왔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예. 우리가 진보는 과학 아닙니까? 그 분리해서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뮤지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처음 선보이는 오늘의 뮤지컬 6411 함께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고 알아요. 요즘 버스 기사 다 얼굴 보고 뽑아. 내가 누구냐면은 여기 저 6412번 버스 새벽 첫 차 운행하는 버스 기사예요. 네. 알아, 잘생긴 거 자꾸 얘기하고 있지. 이제 우리 641 버스는 이제 새벽 4시에 구로동 거리공원을 출발해서 개포동 뭐 강남역을 거쳐서 개포동까지 운행하는 그런 버스인데, 이제 여기다 왜 버스를 갖고 왔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쌓이고 쌓여서 아주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또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낫지, 그지? 얼른 보시오. 자, 아이고 힘들다. 오늘 새벽 첫 차 출발합니다. 새벽 4시 거리공원 작은 바구니를 든 할머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시 5분 신도림역 반쯤 눈 감은 피곤한 부부. 어서 와요. 구로역 대림역 우신초등학교 오늘도 버스는 출발해. 영등포농 옆 대시시장 개포동까지 하나 둘 채워지는 사람들. 어디쯤 있을까 버스는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새벽 4시, 그러니까 지하철도 안 다니는 아주 이른 시간인데 저희 버스는 만석입니다. 예, 저희 버스는 정류장마다 같은 사람들이 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타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나요. 4시 40분 노량진 수산시장 바다내음 할아버지들. 4시 50분 국립현충원 같은 옷의 아주머니 3사람. 후반포 신반포 고속터미널 어느덧 버스는 강남에. 노년사거리 대시시장 개포동까지 하나 둘 사라지는 사람들. 어디쯤 있을까 버스는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아줌마, 네 가요. 예, 여보세요? 예, 택배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물량이 많아서. 예, 금방 가겠습니다. 어디쯤 있을까 버스는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사람들로 꽉 차서 만석이지만 마치 아무도 타지 않은 것처럼 조용한 버스. 이게 원래 우리 6411번 버스의 아침 첫차 풍경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투명 인간들을 모아서 태워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박기님 할머니. 에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박기님 할머니. 내 이름 어떻게 알았니? 여기 있잖아요. 귀님이면 귀한 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우와, 엄청 예쁜 이름이네요. 이름 따라가는 게 인생이라는데 청소나 하면서 늙을 줄 몰랐지. 하긴 뭐 누가 불러주기나 해야 이름 따라가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박기님, 박기님, 그대 귀한
펑키님 아름다운 그 이름 펑키님 불러줄게요 그 이름 박기님 잊고 있었네 내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내가 불러줄게요 당신의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내가 불러줄게요 당신의 이름. 자, 구독 터미널입니다. 여기 내리실 분 많죠? 얼른 내리세요. 내일 또 봐요. 안녕. 언니 집에 무슨 일 있어? 왜? 아까부터 뭐라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혼잣말을 하던데? 혼잣말이라니 어떤 꼬마하고 얘기하고 있었어.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네. 애는 무슨 애야? 아 진짜 있었다니까. 아니 애가 새벽 4시에 첫 차는 왜 타? 어머 버스 왔다. 언니 내일 봐. 그래. 나도 타야 되는데. 다음 날. 자, 오늘도 6411번 첫차 출발합니다. 아유 참. 아저씨 왜 한숨 쉬어요? 아유 그래 그 노량진에서 타는 양반 뭔 일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일하기로 했어요. 회사 경비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난리구만. 이제 뭘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이거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지 이거 그냥. 아유 참나. 어떤 아파트에선 한 누나 경비 아저씨를 위한 그 엘리베이터에 붙였대요. 뭐라고? 그러니까 응.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경비 아저씨가 계속 일할 수 있었대요. 아니 사람들이 내가 잘린 걸 어떻게 알아? 제가 쓸게요. 어? 홍상현 아저씨가 응. 계속 일할 수 있게 응. 해주세요. 아유. 아니 그럼 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니? 어? 홍상현 불러줄게요. 그 이름 홍상현 잊고 있었네 내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내가 불러줄게요 당신의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우리가 불러줄게요 당신의 이름. 소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을 맞춰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나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었어. 화상 연고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찬물에 대고 있었더니 아유 이렇게 흉이 졌지 뭐야. 제가 호해줄게요 이봉녀 아줌마. 꼬마야! 나는 택배 기사야. 빨리빨리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사람들이 나를 혼낸다. 산타 할아버지예요? 산타 할아버지 이름이 김현철인 줄 몰랐어요. 오! 김현철 불러줄게요 그 이름 이봉녀 불러줄게요 그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내가 불러줄게요 당신의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우리가 불러줄게요 당신의 이름. 버스 안에 이야기꽃이 피어났어요. 서로 사람들이 이름을 아니까 안녕하세요. 안부를 묻고 아주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난리라니까. 기님 언니 일로 와 여기 좀 앉아. 아이고 따뜻해라.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봉구야? 현철 씨 딸 초등학교 졸업한다며.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다 형님. 오늘도 버스를 타셨네? 아 그래. 자 여러분 내가 회사 감축을 안 한다 그래서 나 이제 이 버스 탈 수 있어요. 나의 이름은 비님상현 공변원철 너의 이름은 비님상현 공변원철 불러줄게요 잊지 마요 그대 이름 잊지 말아요 우리 누구였는지. 나의 이름은 할아버지 지어주신 분이. 나의 이름은 48년생 쥐띠상현. 나의 이름은 복이 많은 여자 복녀. 나의 이름은 현명하고 강인한 현철. 나의 이름은 비님상현 공변원철 너의 이름은 비님상현 공변원철 불러볼게요 잊지 마요 그대 이름 잊지 말아요 우리 누구였는지. 나의 이름은 비님상현 공변원철 너의 이름은
며칠이 지나고 오늘도 저 차 운행합니다. 왜 타지 않을까 오늘은. 또 타지 않았네 오늘도. 아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안 탔네요. 어디로 갔을까 소녀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디에 있을까 소녀는 이제는 떠나갔나 봐. 어디에 있을까 소녀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디에 있을까 소녀는 이제는 떠나버렸나.
예. 자,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궁금했는데 책이 나와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밥 먹는 내내 이제 스웨덴의 삼인주의, 그 다음에 스웨덴의 시민교육, 그리고 청소년 청년 캠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눴고, 당시에는 이제 당명인가 이거를 삼인주의를 걸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뉘앙스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계속 그런 얘기만 했어요. 사적인 얘기 하나도 없이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게 사적인 얘기죠. 예, 예. 팔메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잠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올로프 팔메라는 사람은 스웨덴의 케네디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1968년부터 86년까지 2번 실각을 하고 10년 동안 스웨덴의 총리였어요. 근데 그때를 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는 영국에서는 대처,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집권하던 시기라 전 세계가 우경화하던 시기죠. 근데 팔메는 그때 총리가 되면서 정반대의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많은 산업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복지를 강화하고 아마 지금의 스웨덴이 있는데 큰 역할을 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싫어하는 거니까 다 한 정치인. 그렇죠, 그렇죠. 꼭 한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봤으면 좋겠네요. 예. 정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제가 팔메 책을 쓰고 나서 모든 정당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만 빼고. 예, 뻔한데 웃기네요. 그러면 노회찬 전 대표님하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미지의 정치인인데 권력을 잡은 정치인인 거죠. 예.
그때 혹시 뵀을 때 어떤 기억나는 표정이나 말이나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되게 재밌으시고 워낙 달변이시고 그럴 줄 알고 갔는데 되게 수줍음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땐 눈도 거의 안 마주치셨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삼인주의 이런 얘기할 때는 정말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되게 수줍음 많았고 끝나고 나서 밥 먹는 동안 정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근데 제 동생이 노 의원님의 되게 열렬한 팬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꼭 사진을 찍어오라 그랬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사진을 찍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 돼서 일어나면서 저기 근데 사진 한 장만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되게 어색한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요?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 네, 혹시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 저랑 오늘 같이 공부나 하시죠. 저 정재승 교수님 네. 언제부터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네. 아유 저는 뭐 깊은 인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이제 팬이었고요. 팬의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도 앉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저한테 뭐 예를 들면 진중권 선생이라든가 유시민 선생님, 뭐 노희찬 의원님 이런 분들은 저한테는 아이돌이었어요. 그분들의 말과 글,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고, 근데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특히나 그때는 진중권 선생이나 유시민 선생은 그래도 종종 뵐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노회찬 의원을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가면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누고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 녹화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나눴는데 저하고 거의 눈을 안 마주치시고 사적인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모르시는구나. 이 시대 지성인들의 필독서 과학 콘서트를 안 보셨구나. 굉장히 섭섭한 마음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저를 3번이나 국회에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따로 이제 과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고 특히나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냐.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요. 인상적인 대화는 유시민 선생님이셨나? 이렇게 진짜 인공지능이 머리가 똑똑해져서 인간을 정복할 것 같냐? 예, 다 멸종시킬 것 같냐? 이제 이런 질문하셨는데 그때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노회찬 의원께서 그 인공지능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잘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을 부리고 정복하는 게 더 두렵고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보면서 세 분이 아이돌이 되셨다는데 우리가 제가 흔히 성덕을 한 거죠. 초대 손님으로 나간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네. 그때 그 프로가 다운로드 수가 최고를 찍었던.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뭐 이런 그 덕질을 시작하면 그래도 내 마음의 원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레드벨벳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마음 가는 친구가 한 명은 있거든요. 예, 누구였습니까? 아니 편하게. 근데 그 세 분은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진중권 선생님하고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제일 잘 삐죠. 삐지고. 제일 진 선생님하고 제일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요. 네. 유시민 선생님하고는 알쓰신잡 하면서 너무 가까워지고 더 존경하게 됐고 노회찬 의원은 그냥 멀리서 책만 보다가 또 혹은 그분 말씀만 듣다가 만나 뵙고 저도 약간 좀 그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그 같이 만나서 얘기하시는 동안 되게 수줍어하시고 정말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그 토론을 할 때 그 눈매가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세 분의 아이돌은 평소에는 매우 수줍고 사실 진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러다가 토론을 할 때면 막
눈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말의 속도가 한 3배쯤 빨라지고, 예, 제가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돌들도 일상에서 춤을 추진 않으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어땠어요? 그 세 분 다 정말 말씀들을 되게 잘하고, 이를테면 뭐 언어의 마술사 뭐 이런 얘기를 세 분 다 들었었고, 근데 실제로 그 노이즈의 정식 카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어리숙한 측면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는 노회찬 의원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기도 당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버스를 탔답니다. 그 시외 버스인가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딱 대더니 막 번호를 나눠주더래요. 근데 막 추첨을 하더래요. 이거 최고급 양복지인데 당첨된 사람한테만 주겠다고. 저기 잠깐만요. 그거에 속았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인가 20,000원을 받더래요. 그래서 20,000원을 내고 집에 와가지고 딱 뜯어보니까 이게 쪼가리란 양복지더래요. 그랬던 거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분 뭐 말씀 잘하신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허술한 면도 있구나, 이게 아주 기억납습니다. 근데 좀 당혹스럽네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웬만하면 안 속는데 그거.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그거 설마 최근 얘기 아니죠? 꽤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초창기에 당하신. 아니, 그러니까 네, 당첨돼가지고 너무 기쁘셨나 봐요. 예. 사실은 노이준의 정치 카페는 뭐 그 회 조회수 1위를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세 분이서 무언가를 도모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에서 기획을 했고요. 아, 근데 사실은 두 분은 원래 저공 비행인가를 하셨거든요. 그때 별 인기가 없었는데 제가 끼물었어. 센터를 바꿨군요. 네.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러니까 사회를 보면서 두 분이 이제 그런 존재죠. 제가 이렇게 건데 축구로 말하면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 그래서 두 분이 막 리베로처럼 활약을 하시는 바람에 엄청나게 인기가 떴죠. 우리가 흔히 노회찬 의원을 생각하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알려진 분들 중에서도 SNS를 가장 초창기부터 하셨었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를테면 얼리 어댑터처럼 소위 기계 문명과 절대로 친숙할 리 없어 보이는데 심하게 친숙하셨던 분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분 팔로워는 아니고요. 예,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한 말씀만 해도 막 다 돌아다니니까요. 예, 다른 분들이 리트윗 해줘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분은 제가 보기엔 트위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 아니었나. 예, 140자도 충분하고, 예, 사실 넉넉하고 그보다 훨씬 더 짧게 촌철살인을 날리시던 분이고요. 예,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편, 네 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진보냐 보수냐 어떤 특정 당을 떠나서, 예,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수를 던지는 우리 사회의 죽비 같은 분이 아니셨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터넷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건 진중권 선생님 아닌가요? 아니, 저랑은 좀 달라요. 어허.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소수, 엘리트.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조선일보 독자 게시판에 침투하는 사람 좀 하시는데, 네, 하는데 뭐냐면은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뚫어보세요. 딱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는데 그 얘기를 갖다 저는 이제 굉장히 재미없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유와 비유로 딱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은 그 자체가 재미있으면서도 동시에 본질, 사태 본질이 뭔지 쫙 명확하게 그런 언어를 이제 구사하셨던 분이고, 또 하나가 뭐냐, 보통 그렇거든요. 이렇게 대중들이 볼 때 운동권 그분들 참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참 존경은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같이 술 먹고 싶어 하지는 않은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천적이고 잘 친화적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소주 한 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진보의 이념을 대중하고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진보의 재집권이라는 책을 이제 그게 이제 노회찬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쓴 책이고 이제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회찬 말고 노회찬의 어떤 사람의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되게 많이 본 책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인터뷰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 잡다한 걸 참 많이 하세요 또. 아니 그 문화 있잖아요. 무슨 아이돌 그룹부터 뭐 이런 거 저도 모르는 거를 굉장히 약간 TV 드라마부터 또 요즘 많이 읽는 뭐 베스트셀러까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아니 이분이 그렇게 바쁘신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느라고 대부분은 이렇게 필터링 하거든요. 필요한 정보만 딱 보시는 한 뽑는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걸 다 이렇게 아우르시고 아마 그게 이제 저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은유라든지 비유를 사용할 때 굉장히 넓은 이건데 뭐랄까 국어사전처럼 갖다 쓸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 작가님 그 이를테면 노회찬 정신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정신을 생각하면 이것만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북유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 연대 의식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면에서는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면 너는 나,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연대의식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요. 왜 그 언젠가부터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그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무언가 그 시위를 할 때 어떻게 저렇게 표독스럽게 화를 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건 결국 내가 힘들 때 내 권리를 지지하는 건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누군가의 권리를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표독스럽게 그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로부터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슬프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노회찬 전 대표에 대한 제 기억 중에 하나는 뭐랄까 그러니까 사상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금방 그 안으로 공감을 갖는 인물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공감도 지능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근데 통상은 왜 그 권력을 잡고 또 뭐 국회의원도 사실 대단한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의 맛을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른바 리더들이 겪는다는 공감 결핍 증후군에 걸릴 법도 한데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준 사람들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의 대표님들, CEO 분들, 뭐 돈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은 이제 아니 경쟁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그리고 책임도 되게 많고 사실 리더라는 일들이 기업의 대표라는 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는 건데 왜 뭐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제가 노회찬 의원이 많이 하셨던 그 말씀을 좀 인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니 그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암소갈비 드셔도 좋은데 아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혼자 암소갈비 먹으면 맛 없지 않냐. 아니 그걸 암소갈비에서 불고기로만 낮춰도 모두가 다 라면을 먹을 수 있다면 지금 뭐 대단한 소갈비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는 거 뺏겠다는 게 아니라 불고기로만 낮춰도
많은 사람들이 라면 먹을 수 있는 거를 보는 게 사실은 갈비맛보다 훨씬 흐뭇한 맛 아니냐, 이런 얘기 나누면 다들 그런 정도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보다가 갑자기 시야를 넓혀서 충분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그 핵심을 잘 드러낸 그런 말들이 많아서 그분의 어록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원 선생님, 그 노회찬 재단은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랄까, 진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재생산이 안 된다. 요번에 이제 일본 사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일본의 공산당 보면 막 머리 허연 분들만 남아가지고 완전히 우경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 60대 이상하고 20대들이 동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한 20년 지나면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노회찬, 제3의 노회찬, 제4의 노회찬들이 젊은 세대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재단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 특히 우리 20대들 속에서 미래의 노회찬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누구든.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차지하고 안 물러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뭘 지원한다라는 것보다도 좀 웬만하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당에서라든지 아니면 여러에서 꼭 지금 검증된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를 보고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대단한 돈이 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상당 부분 좀 과감하게 기회를 주자.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씩, 만약 내가 알고 있는 노회찬의 다양한 장점 중에 혹은 노회찬의 어떤 심성 중에 이건 내가 갖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안 갖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그 노현님이 가끔 이거 되게 맛있다고, 이 집 그거 되게 맛있다고 한 것 중에 맛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분의 식성, 취향 이런 건 난 진짜 갖고 싶지 않을. 네. 옛날에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의 얼굴과 노회찬의 머리면 했더니 그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머리라는 건 뇌인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랬거든요. 저는 좀 그랬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요. 저는 저를 존경해요. 그다음 우리 엄마가 너 혼자 큰 줄 아느냐? 그러면 저는 나 혼자 컸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냥 기본적 연료만 주고 그걸 내가 효율적으로 잘 해서 많이 크지도 못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읽고 나니까 나의 세상이다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큰 기둥 하나가 그러니까 딱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둥들도 이제 우리 심언니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 잘나가지고 나 정말 나 혼자 세상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정미 대표님도 있고 내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의지하는 기둥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게 많이 보였고요. 오늘도 이렇게 공연하다 보니까 꽃다지, 이거 내가 이름 들은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계속 남아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공연 봤잖아요, 버스. 솔직히 저도 그 새벽차 많이 타봤거든요, 술 먹고. 근데 저런 생각 못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감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저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능력에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예. 하 작가님은요? 저는 의원님이랑 했던 얘기 중에 의원님이 참 좋아하셨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팔매라는 사람이 사실 그 신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정치를 했는데 결국 암살을 당했지만,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약속했던 것도 자유였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타고난 환경, 가난, 신체적 장애 이런 거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삶을 사는 자유를 선물하겠다, 이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지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시민교육을 강화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에서 노회찬 의원님도 무릎을 탁 치셨었어요. 그래서 결국 노회찬이 바랬던 세상도 그런 세상이 아니었을까?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정치인이 그분의 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노회찬의 정신은 저희는 운이 좋아서 노회찬 의원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재단이 그 다음 세대들도 똑같은 농도로 노회찬 의원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많이 후원해 주세요. 이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통상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셔요. 예. 이놈의 기계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겁먹기도 하시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온난화의 주범이고 그래서 그걸 또 과학기술로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시고 또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들이 과학 이전 시대의 틀들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이 틀림없이 또 주는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함의도 있어서 되게 자성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노동의 의미나 가치도 바뀌어가고 또 지금처럼 꼭 노동을 신성시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잘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또 마련해야 되는 노동을 의무나 권리로만 생각하지 않는 다른 관점에서 또 노동을 바라봐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거든요. 이제는 노동에 대한 프레임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라지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인공지능이나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얘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쪽으로 옮겨가기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거를 전통적인 노동관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을 좀 생각하고 실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카카오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는 것도 제 차량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저한테 돈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당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내가 글 올려서 그들이 돈을 버는데 데이터 만든 사람들한테 돈 나눠줘야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공공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받고 노동은 오히려 즐거운 놀이가 되고 내 삶의 보람이 되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회찬 재단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또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당연히 기여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21세기형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건강한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이른바 진보적인 이념이 썼던 그 프레임 있잖아, 패러다임 자체가 사실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그 정재선 선생님을 초청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그 진보적인 분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들, 그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 그 속에서 우리 진보의 좌표를 어떻게 다시 정해야 되느냐 그런 걸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선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 투표 날인데 진 거 뻔히 알죠. 진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명동 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시고 함께했던 그 선거 운동한 친구들하고 함께 널브러져라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안 지치고 버티면 이기는 거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 고생했어요. 우리가 뭐 의미가 있어요. 수고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즐거웠지. 앞으로도 즐거울 거야라고 말하는 그분의 그 버티는 힘.
이라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더 듣고 싶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또 어느 당에선가 이렇게 세 분 가지고 뭔 카페 하나 만드시면 그때 한번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 느낌에 여기 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난 지금 되게 이상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요. 저기 맑고 밝으신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작가님께서. 근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얘기 짧은 얘기라도 함께 끝까지 해주신 이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면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준비해 주신 재단분들 전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 함께 하셨던 분들 다 올라오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노회찬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는 우리 곁에 있지요. 노회찬 재단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꿈꾸던 노회찬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노회찬이 바라던 꿈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깨 걸고 함께 가시죠. 노회찬 재단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 노회찬 재단 창립 기념 공연 노회찬 함께 꾸는 꿈,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은 끝이 났고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나가시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모두를 순식간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 계신 분들, 서서 공연 보신 분들 또는 그 2층 좌석에 계신 분 먼저 그 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뭐 먼저 빨리 가셔야 되는 분, 아니면 다들 아시잖아요. 아, 이분이 나보다 당연히 먼저 가야 돼 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 알아서, 예, 그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지금 복잡할 겁니다. 가시는 길 무사히 가시고요. 오늘 이 공연 함께 해주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